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예, 대한민국 한마디로 다이내믹 코리아 같아요. 왜 다이내믹하죠? 왜냐면 어저께 눈 온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거든요. 네. 근데 눈이 많이 왔어요, 제법이요. 네. 그래서 특히 서울에서도 이제 서쪽에서 많이 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동네는 별로 안 왔는데 강남도 많이 왔다 그러고요. 눈도 많이 오고. 오늘 시장도 보면 어제는 또 코스닥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네. 오늘도 코스닥이 또 그렇게 견조한 주식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침만 해도 안 한대요. 또 코스피가 또 내린 건 많고요. 네이버는 또 무슨 일이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뭘 잘못했어 네이버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100만 원 가서 우린 중가해야 되는데. 유가하고 하락, 유가도 있고. 그렉시트 관련주야? 유가가 아니라 이제 환율. 엔화 약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 때문에 실적이 생각해봤던 것보다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엔화? 우려감. 엔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리바바 수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그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관련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뭐 메신저 업체들 이쪽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이제 알리바바를 담는. 다음도 그래? 네, 뭐 다음은 아닌데요. 지금 다음은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네이버에 대한 쪽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 네이버에 대한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마지막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요. 뭐 하루 오르면 떨어지고 또 올랐다 떨어지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코스닥이 오전장에 좀 더 밀리고 있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 그 코스닥에서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메디톡스. 네. 메디톡스 실적은 좋았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이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메디톡스에 대한 컨센서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메디톡스가 여기에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겠죠. 근데 메디톡스는 좋은 네. 거지. 메디톡스는 우리 그 자기 좋아하는 형님이 네네. 계속 오늘 목표가 또 올렸잖아. 네, 목표가는 오늘 올렸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형님 보게 이름이야? 되면은 영업이익이 자기가 좋아하는 형님. 김지연 연구원. 네. 키움증권. 네, 맞습니다. 대키움증권에.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그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쪽이 네. 6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4분기 6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 그게 4분기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이 66억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이건 지금 업데이트가 됐구나. 업데이트가 돼 버렸는데 난 잘 몰라. 예.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형님이 목표가를 올렸어. 네. 난 메디톡스 모르거든, 솔직히. 네네. 근데 하여튼 계속 올리니까 저는 이게 살아있다고 봐요. 오늘 떨어져? 컨센보다도 조금, 컨센보다 조금 이제 못 미치게끔 나왔고요. 그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투스의 컨센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4분기가 더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4분기 컨센서스가 436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360억이 나왔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도 46억을 컨센이었는데 1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메디톡스, 컴투스가 일단 실적이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보고서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다. 그래서 목표주가 우린 키움증권 형님 믿어야지. 네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는 다 온 거 아니냐, 목에 찬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또 메디톡스에다가 잘못되면 키움증권 형님은 따지면 되지. 여기서 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용기 이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못해. 그죠? 이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또 올렸고요. 그분이 한기아프한테 실망을 줬지만 작년에 메디톡스 충분히 만했어. 충분히 만했죠.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는 탄력을 당분간은 조금 잃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다른 쪽으로 메디톡스가 좀 못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을 이제 보여주는 쪽들이 좀 나와야지만 다시 그게 이어져 갈 텐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뭐 그 실적이 어느 쪽에서 좀 더 이제 잘 나올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컴투스를 한번 차트 한번 띄워봐요. 컴투스요? 네. 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유무상증에 다 고려된 거 있죠? 지금 긴 거. 진짜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 주가 10배 올랐어요? 10배 가까이 올랐나요? 잠시만요. 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뭐 컴퓨터나 게임빌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얘기한 것도 없고 부정적인 얘기한 것도 없어요. 10배 올랐죠. 다만 저는 이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이 대표님 작년에 나오셨고 올해 작년 또 연말에 또 나오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업계에 계시면 찍었다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난 금요일 혹시 방송 못 보신 분이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서인석 부장이 얘기 나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컴투스나 게임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투스나 게임빌이 보여줬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죠? 저는 오늘 딴 걸 하나도 안 봤어요. 게임빌도 안 봤어요. 솔직히. 컴투스를 딱 보니까 전 컨센서스가 얼마였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예요. 주가는 그동안 10배 올랐는데 컴투스는 매출 있죠. 매출이 3배가 났네. 연간 3배가 났어. 이익은 거의 10배가 났네. 그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익이 뭐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그전 영업이익이 100억이 뭐 원자리 뭐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난지 모르겠는데 엄청 났어요. 예? 그래갖고 서인석 부장이 얘기한 게 매출이 몇백억대에서 1000억, 2000억 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익은 그만큼 쫓아왔는지 이익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거잖아요. 우리 얘기했지만 그러는 거가 그게 무슨 게임인지 서머너스 원지 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몰라. 낚시의 신뭐 이거잖아요. 얘기만 들어서 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클래스 오브 클랜즈 같이 계속 주구장창하면 주가가 엄청 더 오르겠죠. 네.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될지 난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던 거가 뭐야? 조이시티인지 뭔지 내가 그래서 관심주에 슬쩍 넣어놨어. 좀 보려고. 이런 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서인석 부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500억짜리 매출이 1000억, 2000억 되는 거. 그거에 찾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애널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시청자분들, 게임 하시는 분이 스스로가 알아. 주위에 들어와 보면 알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정말 보여주면 주가 또 10배 갈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걸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투스나 게임을 갖고 주가 올라가 떨어져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전혀. 뭐 게임 쪽 업종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시간이 될 때 지금 할까요? 지금 해줘. 지금 할까요? 지금 하고 우리 손님 모시겠습니다. NC소프트는 일단은 넥슨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M&A 이슈에 대한 쪽이 해소된 건 아닌데 뭐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쪽 추가적으로 이사선임에 대한 쪽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죠. 왜냐면 NC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선임 해줘야지. 네, 해줘야지 뭐 돈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종목을 볼 텐데, YG엔터는 게임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핀테크 관련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야? 핀테크 관련주. 지금 무슨 얘기? YG가 왔다. NHN엔터. NHN엔터.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맥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웹젠인데, 웹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거는 실적이 안 따라붙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프트맥스의 창세기 전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 이 뮤에 대한 반응이 중국 반응에 대한 쪽이 좋다라는데 실적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로얄티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게임을 웹젠에서 중국 업체에 의뢰해서 한 게 아니라 중국 업체가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웹젠에 와서 내가 중국에서 유통할 텐데. 니네 나한테 로얄티 줄게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웹젠이 정말 지지부진할 때예요. 그 시점이.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웹젠도 10배가 주가가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따라 붙기에는 로얄티에 대한 수준이 5%만 넘어도 일단은 웹젠은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5% 미만의 가능성에 대한 쪽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컴투스는 뭐 이익 수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된다고 해도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E 한 12배, 13배 정도 수준이니까 화장품이 지금 30배 정도 아모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30배 가게 되면 보통 주춤거리거든요. 30배 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300만 원 찍을 수는 있겠는데 30배가 넘어가면 상당히 주춤거리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실적 안 나온 애들이 40배, 50배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목에 찬 애들이 되게 많고 어제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올 때 바이오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이제 IT 부품주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 뭐 이런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이승원 대표한테 들으시면 되고요. 또 뭐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무슨 게임이 좋아진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꼭 게임주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어찌됐건 이게 이익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매출 뭐 서너 배 일곱 배 났어요. 이 회사가 대충 컴투스가요. 이익은 내가 몇 배 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났어. 그래서 주가를 보여줬단 말이지. 예? 그게 이제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는 조이스틱가 그렇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이승원 대표가 아무리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 많이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중국에서 잘해야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거 게임뿐만이 아니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블루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블루컴
예? 네. 어찌됐건 샤오미 한마디로 주가는 뭐 7배, 8배 갔잖아요. 매출은 그렇게까지 안 늘어났지만.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다, 앞으로도.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게 되면은 개별 기업별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요커에 대한 거를 띄고 이제 하이타이족. 뭐라고 또 하이타이족인가? 그 중국 그 직구 쪽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조어로 나와서 이제 그 관련주를 보자 이런 그. 중국 사람 해외 직구? 예, 예. 근데 그것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엔터 업종에서도 중국 관련된 매출이 높은 용준영 회사는 주가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뭐야? 100% 용준영 회사. 100%라 종목은 말할 수 없어. 용준영이 누구야? 배용준. 나 싫어, 그 친구.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회사는 일단 좋은데. 근데 배용준 그 아저씨. 네. 인정은 해줘야 된다? 왜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얘기하면,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워낙 본업이 기타인 친구가 있어. 기타, 정말 기타라는 친구가 우리. 기타로? 기타 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언제 슈퍼스타 K 나올 줄 몰라 그런 친구. 네. 슈퍼스타 K 진짜 나올 줄 모르는데. 기타로 아니야, 그냥? 아니야, 진짜. 기타 리스트 말고? 농담이 아니야. 진짜예요. 네. 진짜 얘기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고 없던 분들은 이거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냐 하는데요. 자제분들, 주위에님들 뭐나 친구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음악하는 친구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진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성훈 대표가 알 거야.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 버는 친구 있죠. 가만히 돈 30쯤의 작곡가. 그거 제 친구 아니라 우리 그 와이프 선배예요. 네. 그 사람은 유열의 금요일 밤에 하는 거 있잖아. 네, 거기 음악 감독이시고 작년 말고 재작년에 그 KBS 연예대상의 그 특별상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공로상인가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30쯤에 감독하고 김광석 음악 감독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여전히 그냥 음악 감독으로도 돈 잘 벌을 텐데 거기서 계속 돈이 들어와. 근데 그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유명한 분이고 제 친구는 아주 유명한 친구는 아닌데 나를 음악을 좀 해요. 가끔 작곡을 좀 해. 그리고 약간 저작권은 몇 개 좀 산 것들이 있어. 근데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의 제가 이제 저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정보의 소스를 제공하는 친구야. 많은 유명한 사람 한 가수가 있는데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의 개 소속사 사장이야. 제 친구가. 사장님?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몇 개. 사장님하고 가수하고 다 동갑이시네. 동갑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프라이버시야. 근데 이 친구가 음악을 좀 해요, 진짜. 진짜 음악을 해. 클래식하고 음악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 배용진 뜬 거 작품이 뭐야? 겨울연가? 겨울연가죠. 겨울연가의 음악 몇 개를 걔가 갖고 있어. 진짜 갖고 있어. 그래갖고 얘가 DVD를 만든 게 있어요. DVD. 그 음악 중심에서 그 영상을 몇 개를 해갖고, 영상도 그래서 샀어. 그 판권을. 네. 그 DVD에 나오는 영상 있잖냐. 자기 음악 깔고. 네. 주제가에 아주 히트친 건 아니네, 보니까. 한번 들어가자. 뭐 기억도 안 나. 샀어. 어디서 파냐면 아직도 춘천이랑 남이섬에서 판대 그거를. 근데 예전에 많이 팔는데 요즘 조금 팔린대. 엔화약세로. 근데 좀 팔린대. 근데 매년 그걸로 자기가 2천 정도 번대요. 부럽네. 처음에는 몇 해나 1억씩 벌었대. 그거 하나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음악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 특히 그런 해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 왜 나왔지?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중국 이건 일본이고 하여튼 네. 그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게 하나 더 할까요? 네. 나 요즘 내 친구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요? 자기 친구 중에 인기 검색에 나오는 친구 있어? 네이버. 없습니다. 난 진짜 아까 말한 가수가 내가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걔는 친하진 않아. 네. 걔 사장 내가 친하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가끔 걔는 이렇게 소속사 사장 가수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개인적이라서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요즘은 제 친구가 자주 나와요. 그 친구분이 그랬잖아요. 너 나랑 동갑인 거 얘기하면 죽어, 너.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 친구인데, 아주 친하지만 아니면 친해요. 지금 나름 친한 애인데, 내가 지금 싫어하는 친구야. 네. 뉴스에 엄청 자주 나와요. 네. 진짜로. 네. 지난 일요일에 또 나왔거든? 네. 누구지 알면, 이성훈 대표는 알지도 몰라. 이제 뉴스 검색어, 딱 탑이래, 탑. 잘 보시면, 인기인도 아니라 탑에 나오는 애가 있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뭐까지 나온지 아냐? 뭐? 그 친구의 와이프까지. 부부가 같이 인기 검색 나오기 쉽지 않거든? 그쵸. 내가 누군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유가 얘기 좀 해보자. 오늘 또 오페크가 또 딴소리 했어. 오페크가 또 이제 예전 뭐라든지 또 유가도 바닥 쳤다 또 올라간다는 거야. 뭐야?
오펙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쳤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유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유가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탄력에 대한 쪽이 둔화되고 오늘 이제 현재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그 뭐 시간의 거래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열리니까 네. 오펙 그 원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유가가 이제 다시 하락하는데 상승 탄력에 대한 둔화가 나왔습니다. 네.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는 비산유격에 대한 이 감산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CT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1달러 간다 그랬잖아. 이미 예상했다. 20달러라는 거 아니야. 반등 나오는 거 예상했다. 그거는 이제 쇼커버링이다. 리그 감소에 의한 이런 것 때문에 하방에서 밑에서 이제 과도하게 베팅했던 애들의 쇼커버링에 의한 반등일 뿐이다. 똑같잖아. 지난번에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유가에 대한 쪽은 지금 현재 이 재고라든가 이런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 번 더 하락할 거다. 그래서 20불 때도 볼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늦으면은 뭐 1분기 말 정도 그리고 늦으면 2분기 초 정도 빠르면 1분기 말 정도에 3월 말 정도에 바닥권을 한번 확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은 유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탄력에 대한 둔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니까 바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코스피가 더 밀리고 코스닥이 바닥 찍고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알 수가 없어. 국내 시장에서도 즉각적으로 좀 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벌써 코스닥 좀 내리니까 어저께 한국경제도 그랬을 거고 키움증권도 뭐 난리 났어. 아니 키움증권이라 머니투데이도 오늘부터는 시뻘겋게 하면서 코스닥 어떻게 안 하면 특집하자는 거야. 그래서 특집 뭐 하래요? 내가 그랬거든. 오늘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오늘 또 바뀌어. 자기는 했어? 우린 했다. 어제? 어저께 할 수 있지. 또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걸 준비해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됐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더니 오늘 바뀌는 거지. 코스피 급락 어떻게 하니?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광재 전문가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짚으셨어요. 시청자분들은 보통 개인 투자 필요한 거. 좀 긴 호흡으로 좀 확신 갖고 이런 것들. 우리 또 하나 배웠잖니? 60주선. 아니, 나는 이렇게 딱 봐도 몇 주선인지 잘 모르는데, 60주선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코코미 뭔지 난 잘 모르지만, 이런 거죠. 그 한국경제도 있을 거고요. 저희 방송 있는데 가끔 보면, 그 회사 사람이 나오는 적이 있어. 회사가 뭐 그런 프로 있을 거예요, 거기. 그거는 이제 그 IR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 IR 프로는 듣는데, 거기 들으면 그러면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걸 듣고 판단을 또 하셔야죠. 아, 그쵸. 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부터 농담이지만, 우리 그 누구니, 윤종민 전문가 같이 그런 인상이니, 누구 같은 인상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사람 인상을 보든지 말하는 거 보고 저거는 아니다 뒤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 좀 유심히 보시고 뭐 거래소에서 IR 이런 거 자료 요즘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또 좀 주위의 친구들이라든가요. 뭐 그거 상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종목을 좀 찾는 노력. 그 다음에 이제 뭐 60주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한국전력, 지금 보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기세 인하 없었던 일로 하는 걸로, 그래서 한국전력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없었던 걸로. 왜?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게 많아. 왜 없었는데 또? 대통령 말씀 누가 거역했던?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상 인하는 효과는 낼 수 있는데 사실상 없었던 걸로.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어?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대통령 그런 말씀 안 하셨겠지.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거기 깜짝 실적 났잖아. 네,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만큼 이제 베트남 공장에 대한 확장이 좀 주요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주가 반등 나오는 게 서울 반도체 100%인가? 100% 됐나? 아, 30%네요. 서울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는데 서울 반도체 실적 안 좋았거든요. 실적 안 좋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으로 놓으면 더 비싸지. 당연히 다른 게임 쪽 컴투스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그럼 컴투스는 왜 오르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저거죠. 중국에 지금 런칭하고 있는 서머너즈 워. 요게 이제 4분기보다도 요게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컴투스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쪽이 있어요. 근데 메디톡스는 기존에 있던 거 말고는 새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자꾸 까네? 그 김영님을, 우리 선배님, 형님을. 까는 건 아니고, 그래도 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관점이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시장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엇갈린 건 유가에 대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이버 얘기도 했고 오늘도 여전히 궁금증이 많으신데 그 얘기 좀 해보죠. 어떻게 중국의 MSCI 관련된 뉴스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영향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어디 갔나? 정리한 거 찾기 전에 제가 일단 뉴스부터 좀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관련돼서 HMC 증권에서 HMC에서 이제 자료를 또 냈어요. 자료를 냈는데 이건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이제 또 좀 정리된 거 좀 하나 더 보게 되는데 MSCI가 이제 지수 개편은 좀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상장된 여기 보시면 중국 기업과 상해 이지수의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 국가별 자금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국 증시에서 최고 얼마? 6조 가까운 자금이 유치될 것으로 9일 전망했다. 누가 전망했다? HMC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MSCI에 관련해서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갈 뭐 찬스가 거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가면 정말 호재다. 왜냐하면 이제 MSCI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특히 이제 MSCI 정책 변경은 여기서 나오지만 알리바바, 바오동 17개 종목은 MSCI 차이나면 상위 지수, MSCI 전 세계 이머징에도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항상 같은 비슷한 업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얘기하는 거가 될 게 같고요. 그게 언제 결정이 나느냐? 아직은 정확히 뭐 날짜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지난해 3월 MSCI는 그간 편입 제외 대상이었던 상하 A 주식을 MSCI 상하 A 주식을 MS 차이나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그 올해 편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알리바바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워낙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지수 영향력에 대한 쪽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디 편입이 되냐면 차이나에만 편입되는 줄 알았더니 MSCI 차이나에만 편입되는 게 아니라 MSCI 상위 지수, 그다음에 월드,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전부 다 이제 편입이 된다. 전부 다라니까. 알리바바, 바이두 등 17개 종목, 뉴욕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편입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로컬 지수 편입이 금지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뉴욕에 상장돼 있으니까 뭐 편입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편입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JD.com, 바이두, 알리바바 이것이 대형주 시가총액 고스란히 MSCI나에 반영될 경우 현재 시가총액에서 50%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 대박이죠. 지수가 5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거 트래킹 에러가 나오지 않으려면 이쪽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당연히 한국에 관련된 주식들을 전부 팔아야 되는데 네이버만 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도 팔아야 되고 뭐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팔아갖고 그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리바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리바바 17개 종목이 편입되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상해 A 주식 MSCI 차이나가 지속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A 지수가 올해 편입이 결정될 경우 현재 MSCI 차이나 시총은 현 수준에서 20% 이상이 상향 조정된다.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주식, 이머징 마켓 다른 주식 팔고 이거 사야겠죠. 트래킹 에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 때문이라도 그러면은 한국에서 총 이탈되는 자금의 규모는 한 6조 원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말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계산. 지금 알리바바 얘기 나온 김에 알리바바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뉴스 나왔고 오늘도 많이 한국 뉴스에도 많이 반영이 되던데요. 알리바바가요. 메이준이라는 또 스마트폰 업체에 있어요. 조그만 거. 메이주. 메이주 스마트폰 업체인데요. 6,500억 한국 돈으로요. 미국 돈은 한 5억 9천만 달러, 6억 달러에 투자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들도 좀 생각거리를 하셔야 돼요. 뭐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제 화면도 한번 잡아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6,500억 투자인데요. 여기 보면 왜 도대체 했는지를 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보통형도 아니잖아. 네. 그리고 마형님이 한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 다만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보도의 분석에 따른 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무한 경쟁의 일환이에요. 왜냐면 2013년에 텐센트에 투자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샤오미에 텐센트가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에서 앞서 나간다는 거야. 모바일 쪽에서. 거기서 콘텐츠 이런 거 많이, 먼저 모바일 콘텐츠에 많이 텐센트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거 우리는 뭐하니? 우리나라 하자. 그래서 했다는 어떤 주장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텐센트와 모든 면에서 경쟁하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텐센트, 바이두 뭐 이렇게 무한 경쟁하는 그게 이제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얘네가 텐센트, 알리바바도 결국 전 세계에서 지금 사물 인터넷이 됐건 거기도 뭐 헬스케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결국 OS잖아요. 네. OS는 중국도 마찬가지야. 9대1로 지금 9가 누구야? 9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해서 안드로이드 R을 활용한 각자의 OS 또가 있는 거고요. 네. 10%는 건데요. 자기네가 만든 또 OS가 있네. 윤 OS라고 있어. 네. YUNOS 여기다가 깔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OS 시장에 또 들어가야 되는 OS 시장.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언론은 거기서 한 마디 또 더 들어가. 삼성의 타이젠의 성공을 보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뭐 우리나라 뉴스만 봤어. 타이젠 한 55,000대 팔렸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거는 네. 우리나라 뉴스에만 타이젠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미국 뉴스는 없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OS에 대한 시장의 각축전에 결국 알리바바도 발을 담궜다. 이렇게 있고요. 같은 얘기지만 같은 흐름으로 보면 이게 어디서 파냐면은요. 얘네들이 뭐 지금 보면 얘네 아직 수준이 그래서 뭐 일단은 알리바바에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깔아갖고요. 그 전 세계로 쏘겠다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이 발표가 뭐랑 또 관계되면 화웨이 있죠. 화웨이가 전 세계 지금 5.4%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미국에는 소형 MVNO에만 하나 들어갔어 아직이요. 그리고 테스트 마켓만 했어요. 어디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아마존에서 팔고요. 자체 미국에 온라인이 있어. 네. 그건 팔았는데 아직 본격적인 라인에 안 들어갔는데요. 이제 곧 본격적인 라인이 2분기부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건 거대 통신사랑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것 등등 보면 결국에 삼성과 LG의 위치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쟁이 더 격화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구글 앱스토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보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이 이제 예전에 국내 유통만 할 때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은 안드로이드 순위를 딱 보게 되면 게임이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딱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은 공식적으로 구글 앱스토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제조사별로 자기네 그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오미도 샤오미 나름대로 OS가 있고 뭐 다 제조업체별로 이렇게 있고 나름대로 튜닝하고 막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알리바바 내가 그 플랫폼을 깔고 싶어도 그러니까 고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하드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갖다 고정을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삼성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하드웨어 플랫폼에다가 쓸 수 있는 앱스토어에 대한 쪽에다 개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면 돼요. 굳이 받아 안 해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뭐 크게 뭐 투자를 하겠다라기보다는 크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누구 딸 아무것도 아니니. 네. 마형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삼성이 받아 하듯이 나도 우리 타이젠. 혹시 모르니까 타이젠 하듯이 혹시 모르니까 자기네도 이제 이 OS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여차하면은 이제 협상이나 이런데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자기네 마켓이 있으면 테스트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쪽 같은 경우 의미는 있는 뉴스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알리바바가 뭐 아예 뭐 구글처럼 이런 마켓 뭐 플랫폼 회사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주장이고, 네. 전 이제 미국에 네네.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해갖고 이제 구글 플레이가 없다 그랬는데요. 네. 키 하나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는 하죠. 네, 그리고 네. 왜냐하면 구글의 그 정책, 구글과 중국의 미미한 관계 때문인데요. 근데 그거는 구글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로열티를 안 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생하는 매출에 구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 만약 게임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해요. 그럼 30%를 구글한테 줘야 돼요. 매출에 30%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구글 안 주면 그러니까 지금 컴투스 게임빌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가 내가 카카오톡을 갔어. 카카오톡을 가게 되면 또 거기다 다음에다가 또 20%에서 25%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45% 정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매출에. 거기서 또 이것 갖고 저것 띄고 해갖고 영업이익 50%가 나온다고. 뭐 몇십 프로가 나온다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구글 30%를 안 주잖아요, 얘네들은.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사실. 샤오미도 만약에 그거 줘봐요. 날 수 있을까요? 난 모르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하여튼 중국이 목은 가네.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는 아무도 몰라. 이승원 대표도 모르고 나도 몰라. 제가 전해드리고 이승원 대표 얘기하는 거는 각자 의견 얘기할 뿐이겠고요. 하여튼 중국에서는 지금 이번에 알리바바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OS의 거대 군함이 또 하나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저도 그래서 이제 얘기 많이 한다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국 그 폰 때문에 써봤잖아요. 별로더라고, OS가. 그래서 자기 거는 너무 후진 걸, 우리가 후진 걸 사갖고, 엑스엠하고. 네. 샤오미를 써본 사람은 다른 얘기합니다. 진짜 샤오미 써본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 정말, 저도 2주밖에 안 써봤지만, 가성비를 따라올 데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 지금 가성비다, 그게 함정이거든요. 네. 그게 함정이다. 그게 함정인데요. 제가 뭐, 누구 특정 상표를 광고할 마음도 없잖아요. 네네. 이성훈 대표 이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ZT가 얼마 전에 그 신제품 하나 발표했어요. GT가 발표했어요. 근데 오늘 딱 공개하거든요. 오늘 팔거든요. 240불에 팔거든요. 지금 엄청 좋다는 평가 좀 쏟아지고 있어, 지금. 근데 가성비를 떠나서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다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주고. 저희는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 2부는 또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바로 그분의 메디톡스 얘기, 레포트 하나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또 전문가 모셔서 함께 메디톡스 말고 딴 거 할 거예요. 딴 거? 네. 김주권 형 언나가? 네. 언나? 다른 거 할 거예요. 이따가 또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레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코스피 0.4% 빠지고요. 코스닥 0.2%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보면 중국의 또 새로운 모멘텀 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서요. 하이타오족. 하이타오. 오늘 그 이트레이드에서 나온 보고. 해외 역직구 그랬나? 하이타오. 네, 하이타오. 이름도 어렵네. 네.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파급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이타오? 이트레이드가 미모 애널리스트를 대동을 해서, 미모 애널리스트들을 대동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한국 미모는 무슨 우리 한국은 미모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지. 반의 반도 안 되지. 10점. 네. 100점 만점에 10점이지.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요우커 다음은 하이타오족.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역직구죠. 이 역직구 하는 사람들. 이걸 갖다 이제 하이타오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쭉 이렇게 볼 텐데. 하이타오가 뭐야 뜻이? 그래, 딱 집어줘. 역직구 몰라. 나도 몰라요. 한문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찾아서 보여드려야겠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역직구,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직구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증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구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증가율은 물론 당연히 둔화가 되겠지만 규모에 대한 쪽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중국 밑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국내 역직구 이용 고객의 절반이 중국 소비자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화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잡아줘야지. 하이타오족. 한자로 보면 해자가 있고요. 바다의 자에 뭐라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역직구라니까. 그러니까 해외 구매겠지 뭐. 그래서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상품을 직접 파는 중국의 해외 직구족 뜻한다. 그러니까 역직구족이잖아요.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역직구족인데 절반이 중국 소비자라고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품목을 보게 되면 화장품. 화장품은 역시 가장 많이 선호를 하겠고 그 다음이 패션 잡화, 뭐 로만손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패션 의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대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작은 기업들. 모제스핀. 예, 그런 거 볼 수 있고 다이어트 식품.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아 의류인데 유아 의류가 의외로 저는 이게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작아요. 이게 의외로 이제 지금 작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도 단발적으로만 나오고 많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비싼 거 사야지. 그렇죠. 봤더니 역시 금액도 평균 대비해서 다른 국가들 역직구하는 거에 비해서 1인당 금액이 성평균 3배 정도 더 높은 소비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 쪽에 대한 힘이 크구나. 그 역직구몰 최소 지금 1000개 이상 신규로 계속해서 오픈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쭉 보게 되면 티몰에다가 이제 LG생활건강이 이제 티몰에 만들었죠. 지금 보게 되면 LG생활건강 페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1000개씩 만든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티몰, 뭐 LG생활건강도 가서 하고 뭐 이놈저놈 가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거든. 그러니까 지금 G마켓도 가서 만들었죠. 그다음에 옥션도 가서 만들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역직구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재료도 아니네 그럼 오늘. 2018년까지 계속해서 고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중국 해외 직구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연평균 60%씩 고성장하는 쪽에 대한 쪽이 중국도 이제 이 모바일화 그리고 이 인터넷에 대한 보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역직구에 대한 쪽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먹고 농산물 쪽에 저 이제 관심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딸기 농사를 직접 해볼까? 수중 딸기 농사를 해갖고 중국에다 갖다 팔아볼까?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올해 초에 그 SBS에서 한 그 중국 특집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1, 2, 3부로 돼 있는 건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나한테 보내준 거. 예.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왜 늘어나는가에 대한 쪽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쌀이 부족한 나라잖아. 쌀이 부족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유기농에 대한 제품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유기농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풀무원 같은 기업들. 맞아. 그러니까 풀무원이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맞아. 그랬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풀무원 같은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렇지. 중국인들이 유기농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해외 MBA 갔다 오고 뭐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그 유기농 농사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한국에서 유기농 딸기라든가 유기농 과일에 대한 제품 수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상 초록마을 이런 것들이 중국에다가 매장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말쑥대네. 그죠? 대상 초록마을이라든가 아니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지금 비비고 매장 깔고 있는데 그 CJ 제일제당 브랜드로 해서 유기농 브랜드를 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보급률이 중국이 45%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한국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고 그만큼 이 규모에 대한 쪽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는 얘기겠죠. 인터넷이 더 깔리면 깔릴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별 비중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은 해외 상품에 대한 호감에 대한 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그 이미지에 대한 개선 그쪽이 좀 그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알리바바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은 배송 시간 가장 큰 불만 사항은 배송 시간. 그 다음에 국내 가격 대비 우위. 가장 큰 만족 사항은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외 직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겠고요. 하이타우족이 이제 그 보게 되면 국내 뭐 일단은 뭐 하이타우족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이 연간 소득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지금 7,000불인데 지금 하이타우족 같은 경우는 뭐 4만 불대, 뭐 아니면 15,000불대 있는 이런 그 소득자들이 고소득자들이 주로 이제 해외 직구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도 써야 되고 스마트폰도 써야 되고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고소득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제도 이렇게 쭉 중국의 이제 관련된 제도까지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한 60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타우족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일단은 넣고 CJ 오쇼핑을 넣은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하면은 당연히 우리 이제 그동안에 봐왔던 대연 같은 거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인터파크 INT 같은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만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만손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음원 쪽은 뭐 저작권이 없으니까 아직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컨텐츠 쪽은.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영화하고 컨텐츠 쪽에서도 중국 관련된 쪽은 주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용준 회사도 중국 관련된 매출이 좋기 때문에 김수현 때문에 좋아져서 올라오듯이 중국 관련된 매출이 있는 쪽이냐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모든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갈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까지 작은 스몰캡까지 확산해서 보시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 한번 60페이지짜리니까 한번 뭐 책 한 권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짧은 책 하나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짧은 책이지만 나한테는 어려운데.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깜짝 놀랐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 손님 오시기 전에 거기 이렇게 해서 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또는 그 얘기 처음 들었고요. 우리 용어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지금 보면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 모두 쫓아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흉내 낸다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를 쫓아가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에 10년 전이었죠. 벌써 10년 전, 15년 전이었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게 막 일부 사회층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해외 출산. 기억나세요? 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재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재벌들에 누가 그래갖고 뭐 저기 미국에서 출산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얼마 전에 또 문제된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 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거 이제 비판적인 얘기 많이 나왔죠. 그게 딱 10년, 15년 전, 20년 전이에요. 네네.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위에 그런 거 해갖고 문제도 많이 됐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중국이 딱 그렇다네, 지금요. 그 기사가 났어요. CNN에. 지금 화면 좀 잡아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딱 이거거든요. Why Chinese moms want American babies잖아요. 이게 보면, 이거가 2013년 기준으로 10,000명이 지금 해외 출산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딱 미국에서 출산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건 뭐 지금 오늘 메인이 아니니까 지금 딱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이거 딱 봐갖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까 아침 새벽에 가서 보는데 이건 무슨 기사야 하고 나서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거가 그래서 무슨 저건 줄 알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말하는 거 유모차 비싼 거 사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딱 아메리칸 베이즈라는 게 미국의 시민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20년 전에 이런 게 났을 때 제가 딱 여쭤볼게요. 앞서 뭐 미국에 유학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왜 이걸 왜 했어 이거를 사람들이 다? 그 군대 때문에 했죠. 딱 그거죠. 군대 때문이잖아요. 그게 많잖아요. 네. 진짜 그게 많잖아요. 네. 근데 딱 중국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희들 왜 하니 딱 물어봤고 제가 뒤에 기사 보면 제가 기사를 클릭해서 드릴게요. 나중에 어디 자기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세요. 이게 보면 여기에 답이 다 있다고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걸 이 친구야 이승원 대표 얘기하네요. 물어봤어요. 너 왜 하니? 거긴 뭐가 왜 것 같아요? 왜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를 했어요. 우리가 하면 군대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제가 중국의 군대제는 모르겠는데 해봤자 220만 명이에요. 육군이. 뭐 해군은 제가 몰라. 해군 공군 모르죠. 육군이 많잖아요. 220만 명이니까 그게 뭐 군대 다 가고 아닐 것 같아요. 나 잘 몰라. 모르니까 아시는 분 써주시는데요. 그럼 군대 아니면 왜 할 것 같아요? 군대 아니면 왜 합니까? 이거 얘기해 보세요. 앞서 얘기했잖아. 세금? 세금? 세금 왜? 세금 미국이 더 내. 그래요? 그러면은 뭐 고령화 때문에 그런가? 고령화? 고령화 때문에 얘를 왜 미국 시민권을 줘? 만들어줘? 뭐 일단 중국도 계속해서 고령화 되니까. 살기가 이제 앞으로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딱 두 가지 이유가 딱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음식료 뭐 이런 거. 그게 이득이야, 이등 진짜. 첫 번째 뭐냐면 폴루션. 공해 때문에. 그러니까 맑은 환경, 좋은 환경에서 취급했다는데 돈 환경이 아니라 맑은 환경.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까 먹거리. 이게 뭐 유기농이 됐건 뭐가 됐건 안전한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네. 그래서 이거 주시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럼 중국도 이제 이렇게 되겠네. 우리나라처럼. 뭐. 아빠는 이제 고위공무원인데 아들들은 전부 미국인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제분들은 다 미국인이잖아. 그거 다 몰라. 그러니까 알아서 시청받다 했는데 여기랑 이 얘기랑 이 주시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승원 대표 얘기하는 건 결부되는 게 먹거리더란 얘기지. 네네. 근데 거기다 공해. 그러니까 공해하면 딱 생각나는 주식 있잖아요. 네. 좀 관심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데 잘 안 봐요. 1년에 몇 번 보는데 그런 뭐지 있지? 그린 홀딩? 뭐 그거 있죠? 홀딩 뭐 그거 있었잖아. KC 그린 홀딩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관련된 비즈니스. 그게 뭐 우리나라 주식이랑 상관없이 중국의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런 게 많이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이가 중국에서 요즘 이슈야. 이슈가 되니까 CNN까지 나오겠죠. 그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스타겐 토크 코너입니다. 스타겐 토크 코너는 우리 키우면서 대표적으로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매주 요일을 정해서 나와주시는 거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인공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인사이트가 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뜬금없이 해운주를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근데 이제 오늘 게임주 실적 발표가 나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시적절한 타이밍에 출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또 궁금해. 네. 왜냐면 NC소프트도 있고. 이거 소개부터 하고. 주동 전문가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주동님만 보면 이제 생각나는 주식이 딱 있어. 네네. NC소프트. 네. 이게 친한 친구들의 불화까지 조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가를 맞춘 분야. 또 하나가 GS건설, LG 상사까지. 네. 요새 한진영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왜냐면 딴 거 내가 좀 봐요. 한진영 생전 안 보는 볼 때가 좀 놀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얘기부터 하고 뭐 게임을 해보죠. 글쎄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알죠, 그런 거.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하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최근 뭐 운용사에서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의
그 명단에 올랐다, 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그쵸. 뭐, 최근에 메리트가 있는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던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가격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 대한항공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메리트가 있고. 그쵸. 역시 컨테이너선 운임하는데 땅콩 줄 일 없잖아. 그렇죠. 그치. 그렇지. 그렇죠. 땅콩 컨테이너 때문에 또 회항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상당한 메리트들이 있던 부분에 이제 장기 평선까지 돌파하면서 수급마저 돌아섰다라는 거죠. 주동님도 똑같은 얘기하네. 네. 주봉 좀 쳐봐. 네. 내가 그러니까. 봤어 지금 60전선을 돌파했네 이걸. 네. 이게 60전선이 중요한 거였네. 60주 그건 뭐 또 다르십니다. 네. 그건 뭐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20주선을 돌파하고 60은 계속 잇따라 돌파하는 이것들이. 그건 뭐 월봉, 주봉, 일봉 뭐 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뭐 투자 전략. 당연히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올라가는 주식이 단타도 되고 중타도 되고 장타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지. 안 되는 주식은 뭔 짓을 해도 안 되고 잘 되는 주식은 뭐래도 뚫으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 후행 주동희님 얘기 방송을 듣고 외국인 기관 이것들이 주식을 동시에 사네. 그렇지. 주동희님 방송을 듣고 꼭 네. 사야만 되는 주식을 편입까지 했어 이것들이. 네네. 어쨌든 뭐 머스트헤브 리스트에 올렸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여튼간 최근에 이런 그러니까 소재 산업재 섹터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에 기관들이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상사, 삼성전기를 기관이 베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는 뭐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GS건설도 기관이 베팅했고 이번에 급등시켰던 한진해운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베팅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NC소프트 마찬가지로 기관이 베팅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장기 평선 돌리면서 수급마저 돌아선 종목들이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동안에 재미없었던 시장에서 이제 좀 활력을 찾았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한 2, 3년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돌아서면서 가격 메리트 뿐만 아니라 수급 메리트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담도 없죠. 왜냐하면 실적이 나빴으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 빠졌지 실적 좋았으면 올라갈 리가 없죠. 안 좋아지는 건가요? 업황 이제? 근데 업황도 사실은 업황이라는 부분은 선행적인 반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3에서 6개월짜리 랠리를 시작하면서 업황이 붙으면 1년, 2년짜리 장기 랠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3에서 6개월짜리 단기 반등 미래로 좋아질 기대감 갖고 올라가는 부분이 크고요. 기본적인 실적이 붙었다라고 하기에서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흐름의 반등, 즉 S-오일도 마찬가지. 지금 삼성전기, LG상사 다 마찬가지. 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적은 개판 5분 전이죠. 네. 오히려 실적 좋았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 오히려 재미없고 뭐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 뭐 최대 실적 발표에도 급락 나왔고 효성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날 뭐 5%인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적 좋게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오히려 빠지고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뭐 선방했다라는 느낌이 나왔을 때 돌아서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틈새로 역실적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모 그룹의 해운회사에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작년에 바빠서 도저히 힘들어갖고 눈치 보니 못 만나는데 이제 슬슬 전화 좀 해야겠네. 밥 사달라고. 진짜잖아요. 해운 글쎄 물동량은 결국은 그 철강석 가격, 무연탄 가격 뭐 이런 그러니까 벌크 선사들의 그 운임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BDI 지수는 500대까지 떨어져가지고 그쪽은 과거 불과 1000, 2000을 논했던 에서 500까지 운임 지수가 빠졌다라는 거는 벌크 선사 업황은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해운주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컨테이너는 2분기부터 보통 그러니까 1분기가 넘어서면서 1분기 중반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3분기 중반까지 피크 치고 나머지가 또 그다음에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면 올해 그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에서 6개월짜리 짧은 랠리로 시작했다가 업황이 붙으면서 아모레처럼 장기 랠리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모레도 초반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좋은 랠리는 아니었거든요. 답답한 완만한 상승 흐름 랠리에서 거기에 이제 중국의 수요 증가에 대한 중국 관광객 증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붙으면서 거기에 이제 물론 뭐 실적도 약간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가파른 랠리가 1년 넘게 지속됐다라는 걸 감안하면 초반 출발은 다
미미하고요. 끝은 창대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장기평선 터닝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출발이 사실 바닥 대비해서 급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2년 동안 빠지다가 단기 급등해서 100% 한 120% 급등을 했는데 네. 마찬가지 LG상사 한진해운 뭐 다 비슷합니다. 바닥 대비 반등하는 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랠리가 나오면서 센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래서 바닥 찍을 때 세게 찍은 애들이 주도주급이고 그렇게 해야 올라가지. 완만하게 바닥 찍어서는 바닥 잘 못 찍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바닥 찍는 그러니까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게 만들고 강력하게 돌아간 종목들이 주도주급이고 그들이 계속 땡기면서 올라가는 거지. 어설프게 완만하게 반등 누구나 다 사게끔 라운드 형식으로 바닥을 찍으면 오히려 탄력은 그렇게 세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장기평선 돌리면서 V자 반등 삼성전기, LG상사 최근에 한진해운 뭐 현대 엘리베이터, NC소프트마저도 V자로 가파르게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그런 종목들이 기세로 계속 타고 갈 것이다라는 거죠. 게임주 얘기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게임주에 대한 코멘트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가장 인간의 욕심이라 그럴까요? 인간이 가장 재밌어하는 싸움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거든요. 네네. 불구경. 네, 불구경. 네. 그러니까 불구경. 그렇죠. 우리 집에서 불만 안 난다면 남의 집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또 재밌는 게 없죠. 어렸을 때 주유소에 불 나갔고, 그러니까 주유소 옆집에 대사가는 자리에서 불이 나갔고, 엄청 크게 났어요. 페인트 칠한 날 불이 나갔고, 그게 옆에 주유소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구경하다가 아니지. 저는 그건 아니다. 불 얘기는 하지 말자. 네, 불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 집에 불 났었잖아. 그 정도 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 얘기는 하지 마. 불 얘기는 내가 싫어해. 그래서 중요한 건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거죠. 왜냐면 맞아. 강이 있어야지 남의 집에 대한 그 속담이 결국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강 안쪽에서 불났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집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장 재밌는 싸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인데 그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면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면 되는 구간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NC소프트 자체가 사실 이번에 넥슨이 경영권 참여한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주주 제안서를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NC소프트가 이사회를 열어서 다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잽이거든요. 이제 잽 하나 날리고 그 잽에 대한 응수로 NC소프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뭐 이제 아직 확정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일 실적 발표도 있고요. 이제 잽 하나 날렸는데 별의별 추측성 기사가 다 나와서 주가의 급등락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싸움의 초창이 지금 머리 쥐어뜯고 이런 싸움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잽 한 번 날리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끝날지는 웃으면서 악수할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추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굳이 잽 한 번 날린 것 같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 결론이 끝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에 잽 하나 갖고 끝날 싸움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그러한 등락, 그러한 노이즈에 대한 부분은 전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이성훈 대표가 이제 뉴스에 났다고 이사 받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뉴스는 뭔 소리냐 안 된다는 얘기하거든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도 오늘 밤에 둘이 만나서 악수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성님 아우님 하면 게임 끝났또. 네,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 기업 자체가 뒤에 쌓여 있는 그 모바일 신작이라는 기대감과 후속에 대한 뭐 기존에 있는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임사들의 게임주들의 수익성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영역의 신작에서 수익성을 창출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시총을 유지할 만한 기업이거든요. 오늘 뭐 컴투스가 실적 발표했지만 분기당 한 360억 정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억을 발표했는데 NC소프트는 그거에 한 3배 이상, 3배 한 3,000억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것도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의 시총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걸 감안하면 NC소프트하고는 사실은 이익만 놓고 보면 NC소프트가 한 3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될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는 절대 비싸지 않은 구간인데 거기에 이제 넥슨의 노이즈가 있으면서 좀 시끄러운 등락이 있지만 여전히 그 싸움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켜보면 재밌는 싸움인데 그걸 뭐 지금 들어가고 어떻게 2~3% 단타 먹겠다고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뭐 욕하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만 초사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사태를 결과를 예측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지 그런 건. 제가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느꼈던 부분입니다만 어차피 주식은 소수가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 패널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수가 돈 벌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하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얼마나 진득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고 솔직히 촐싹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돈 못 벌었다라는 거 감안하면 진짜 싸움은 시작도 안 됐는데. 주동님 생각하면 예전에 역시 큰 그림을 잘 봐. 큰 그림이고 예전에 보면 그 뭐였어요? PSK 10배라고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 와우에 그래. 키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딱 했을 때 프로스난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았었거든. 그 중에 탑 1등 하셨던 분이 지동인 전문가님이에요. 나는 큰 그림을. 난 꼴찌했어. 나는 보는 게 없지, 젠장. 그때는 제외했어. 형님 나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하나 마지막으로 컴투스 어닝이 좀 미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미달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장 진행 중이다. 그렇죠. 미달에 대한 뭐랄까 아쉬움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한 그 말들이 좀 많습니다만 죽는다, 단기 고점이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 신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저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결국은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저금리에서 새로운 대출이 일어나서 그 시장을 받치는 부분이 어쩜 당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신용이 코스닥이 코스피를 넘어선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갖고 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위치다라는 관점에서 코스닥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죽지는 않은 것 같고 조정을 마친 다음에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 뭐 다음이 오늘 뭐 중국에서 퍼블리싱 한다고 올라갔는데 다카카오. 그러니까 글쎄요, 그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만 뭐 기대치 중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더라고요. 파트너를 누가 섭리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시 때문에. 이승원 대표를 잘 선택해야지. 우리 파트너스. 네, 오늘 여기까지. 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세요. 아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오늘 이 화면이 GT에서 나온 겁니다. 249불짜리요. 블레이드 6, S6에서 아이폰 6랑 똑같다는 건데요. 하여튼 뭐 시청자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 이승원 대표가 오이솔루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화면 또 좀 잡아주세요. 오이솔루션에 그 사장님 직접 나와서 방송한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오이솔루션 우리 얘기 여러 번 했던 거잖아요. 오이솔루션 요거는 제가 클릭을 잡아서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복사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거 뭐 머니투데이 나온 거? 네, 오이솔루션 이 양반 사장님인가봐. 그 IR 클럽에 가입하셨구만. 머니투데이. 근데 그런 건 나 잘 몰라. 그건 나 모르겠고. 하여튼 시청자분들 하여튼 그런 거 관심 있는 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런 분만 아니라 와우도 있고 뉴스도 뭐 다 나와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증권사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얘기 직접 듣고 하는 거 훨씬 도움이 되겠다. 말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1, 1부, 2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